임플란트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단한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경우하고는 환자분의 때깔이 틀려집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안정화된 상태로 잘 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틀니도 갖고 계시고 아래턱에는 임플란트도 예전에 좀 많이 하셨었어요. 틀니가 잘 맞지 않고 식사가 좀 불편하다, 그렇게 개선된 점이 없다, 그래서 위쪽에 틀니 부분도 임플란트를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문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또 잇몸뼈가 안 좋아요. 임플란트 자기 못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래는 엑스레이 보시다시피 앞니는 브릿지, 양쪽 어금니는 임플란트 치료를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우리 보통 도자기라고 말하는 그런 보철물을 하시고 계셔서 이 도자기 부분 마모되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 앞니도 마찬가지고 했고요. 위에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뼈이식도 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올온엑스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화하고 전체를 임플란트 하는 방법이다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 계획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위에는 올온엑스 준비했는데 왼쪽 상악동에 이제 여기 물주머니가 있어요. 상악동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는 이런 염증 있는 조직들이 존재를 해서 상악동 뼈이식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치료를 따로 하기로 했어요. 상악에는 임플란트 6개 정도 심고 상악동 양쪽 뼈이식을 진행하고 하악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다 교환하고 앞에 보철물도 교환 내지는 임플란트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져가지고 몇 번 접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깨지고 움직이고 해서 그 틀니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달아서 낮아진 것들도 높이 보정을 이렇게 왁스 같은 걸로 하고 기존 틀니를 스캔해서 3D 프린터로 카피해가지고 바로 뽑았어요. 전체 잇몸 형태랑 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지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위치 7개 정도를 심었네요. CAD 작업을 통해서 기존 틀니로 임시 틀니를 만들어서 교합이 안정화되고 또 높이도 높였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바로 당일 고정된 이를 만들어서 그날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도 미리 제작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수술을 위한 이런 가이드,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 준비해두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된 걸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심어 놓으면 바로 임시 고정성 임시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미리 만들어 놓죠. 저희가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가이드 장착을 했고 이 환자분의 경우는 절개나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이드 연결하고 잇몸의 구멍만 임플란트 위치를 뚫어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드릴로 이렇게 이제 수술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피도 안 나죠? 임플란트 하는 부위만 뼈를 뚫기 때문에 지금 상악동 여기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피가 나지 않고 드릴링 하는 것도 저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진동도 별로 없고 환자분 불편감 거의 못 느끼십니다. 이제 상악동 뼈이식술을 진행하는데 보시면 환자분 편안해 하시고 이렇게 돼서 쉽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모든 걸 제작하다 보니까 정밀도 면에 있어서는 뭐 자신 있죠. 임플란트 심입 다 하고 다 꿰매놨죠. 다들 진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치아를 바로 연결합니까? 질문하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론 뼈이식을 안 하는 경우면 이렇게 꿰맨 자국 피도 하나도 없겠지만 이분은 뼈이식 일부가 필요해서 뼈이식까지 하고 당일날 바로 수술 끝나고 바로 이렇게 띠를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뭐 길어야 1시간,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잠깐 쉬셨다가 1시간 하면 보철물이 되고 지금 임시이긴 하지만 나중에 단단한 이로 교환하긴 하지만 이 이로도 웬만한 음식도 다 드십니다. 환자분은 수술 끝나고 바로 식사 가능하니까 더 좋죠. 바로 그날 틀니와 그 다음에 오로넥스의 고정성으로 했을 때 식사할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수술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지혈도 어느 정도 되고 수술 끝나자마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이제 이렇게 밑에 아래하고 위쪽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로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스캔바디 연결하고 기존에 아까 고정성도 쓰던 거 우리 아까 모양 보니까 제일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붙였던 그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한참 한 2달 가량을 고정성 1을 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잇몸 다 잘 아물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로 다시 스캐너로 본뜨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임시 틀니 만들었을 때의 초지 모습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최종 보철물 넣은 모습이에요. 오로넥스는 지금처럼 잇몸 부분들을 보철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치아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젊을 때 이 모양이죠. 물론 틀니도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 오로넥스의 장점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잇몸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 잇몸을 이렇게 들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자연치하고 똑같습니다. 인상, 위치 너무 좋죠. 환자분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지금 표정 더 좋아지셨어요. 왜냐하면 틀니로 식사할 때랑 이런 고정성 보철물, 단단한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경우하고는 환자분의 때깔이 틀려집니다. 6개월 있다가 한번 풀어봅니다. 상악동 뼈 이식 많이 했다고 그랬죠.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상악동 염증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없어진 거 보이고 이쪽에 뼈 이식한 것도 잘 유지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100점 만점에 100점 6개월 유지되고 있었다. 2년 됐을 때입니다. 잇몸에 빨갛게 염증이 있는 내용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살짝은 있지만 이 부분도 깨끗하고 1년 만에 왔더니 약간 치태 같은 것들도 조금 있었어요. 뭐 이러한 정도의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로 와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안정화된 상태로 잘 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2개월 만에 전체 임플란트가 다 됐다라는 거를 본인께서는 아래도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주위 분들 요즘 많으시니까 다들 믿지 않으시고 정말 2개월 만에 했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 친구분들 주위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대요. 치아 정상 높이와 정상 비율이 좋은 치아와 잇몸을 만들어주니까 실제 치아와 비슷한 남들이 봐서는 말할 때 임플란트 치아인지 보철물인지 잘 모르는 심미적인 효과가 있어서 더더욱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 지금 안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환자분의 이제 임플란트 치아지만 저는 딸이 없습니다. 딸 같은 임플란트라서 환자분께 예약 유지 보수하러 오시는 거 관리하러 오시면 안 오시면 저한테 혼납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